함투사 네이버 카페를 가입하시면 초보자들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신고가 눌림목 지표와 매뉴얼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래량만큼 완벽한 지표는 없습니다. 거래량은 차트 패턴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빠진 퍼즐 조각이자 계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비장의 무기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더 이상 추측이나 운에 의존하지 마세요. 거래량 스프레드 분석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중요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과 거래량 사이의 검증을 찾고, 두 번째는 그 사이에 불일치를 찾는 것입니다. 검증은 가격 움직임이 해당 거래량 활동에 의해 지시되거나 확인될 때 발생합니다. 반면에 가격과 거래량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면 이것은 시장의 잠재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거래량이 감소하거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추세의 약화를 나타내며 가까운 미래의 반전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검증과 분산의 개념은 볼륨 스프레드의 핵심 개념입니다. 볼륨 스프레드를 사용하는 트레이더들은 단순히 이미 일어난 가격의 움직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거래량을 분석하여 미래의 차트 패턴을 예측합니다. 거래량이 가격 움직임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이탈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시장의 지속 가능성이나 반전 가능성을 더 잘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더들이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패턴들이 있지만 우리는 삼각형이나 쐐기형이나 깃발 등과 같은 기본적인 패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함투사 유튜브에 필수 교육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 부탁드립니다. 대신에 우리는 입증된 효과가 높고 자주 발생하는 패턴을 분석해 볼 것입니다. 일부 패턴은 소매 패턴에 속하지만 또 다른 일부 패턴은 스마트 머니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세 지속 패턴입니다. ICT를 공부한다면 구조적 돌파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세 추세 지속 패턴에서는 일렬의 상승 움직임과 되돌림이 관찰됩니다. 가격의 최고점은 이전 최고점보다 높고 가격의 최저점 역시 이전 최저점보다 높습니다. 이 패턴은 매수자가 가격을 새로운 고점으로 밀어 올리며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 강세 모멘텀의 지속을 의미합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는 상승 움직임을 유지하기 위해 매수 압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매수는 현재 봉이 이전 봉보다 높은 가격에 마감될 때 보통 나타납니다. 상승봉의 거래량을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량은 증가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과도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급등하는 거래량 배경에 더 많은 공급이 시장에 존재할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낮다면 이것은 잘못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낮은 거래량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 머니가 시장을 약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상승 움직임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스마트 머니가 참여하지 않으면 시장은 향후 올라갈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약세 추세 지속 패턴에서는 일련의 하락 움직임과 되돌림이 나타납니다. 가격의 최고점은 이전 최고점보다 낮고 가격의 최저점 역시 이전 최저점보다 낮습니다. 이 패턴은 매도자가 가격을 새로운 저점으로 밀어내며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나타내는 약세 모멘텀의 지속을 의미합니다. 이 패턴에서는 낮은 거래량으로 일시적인 상승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 트레이더들이 높은 가격에 관심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당한 하락 움직임은 매도 압력의 증거가 필요하며 이것은 현재 캔들이 이전 캔들보다 낮은 가격에 마감될 때 하락봉의 증가된 거래량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거래량 증가가 과도하다면 배경에 수요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또한 하락봉에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이 관찰이 된다면 이것은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시장은 계속 하락할 수 있지만 공급 부족으로 인해 빠르게 반등하고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됩니다. 하락봉의 거래량 감소는 추가적인 하락 움직임에 대한 중요한 전문적인 관심이 없음을 시사합니다. 다음 패턴은 유동성 러닝이 포함된 이중 고점 패턴입니다.
이중 고점 패턴은 상승 추세로 시작됩니다. 가격은 두 개의 비슷한 고점에 도달하며 저항 수준을 만듭니다. 이 고점들 사이의 스윙 저점은 넥라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패턴은 이전 상승 추세에서 모멘텀의 손실을 시사하며 매수자 관심이 점점 약화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의 고점은 매수자들이 가격을 더 높이 올리려는 시도가 실패했음을 나타냅니다. 가격이 넥라인 아래로 하락할 때 이중 고점 패턴이 확정됩니다. 이제 두 번째 고점에서 유동성 러닝이 포함되면 이 패턴을 거래할 때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장이 스파이크를 통해 이중 고점을 정리하고 손절매를 촉발한 뒤에 의도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첫 번째 고점 형성 시에 거래량은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높으면 강한 매수 관심을 나타냅니다. 이 시점에서는 이중 고점이 형성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적 돌파 패턴일 뿐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 고점에서 거래량이 확연히 낮아집니다. 즉 이중 고점을 만들 때의 거래량이 낮다면 이것은 매수자들의 확신 부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량이 첫 번째 고점 형성 시보다 낮다면 이것은 매수 관심 감소와 상승 추세의 동력이 상실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려는 트레이더가 줄어들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거래량 감소는 경고 신호로 작용하며 약화되는 추세를 시사합니다. 이중 고점 형성의 가장 중요한 단계는 가격이 넥라인 아래로 하락할 때입니다. 여기서 거래량은 패턴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격이 높은 거래량과 함께 넥라인 아래로 하락하면 매도자가 시장을 장악하면서 강한 심리 변화를 나타냅니다. 하락 시에 높은 거래량은 패턴의 신뢰성을 높이고 추세 반전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이동성 러닝이 포함된 이중 저점 패턴은 약세 추세 지속 패턴, 즉 약세 구조적 돌파로 시작됩니다. 가격이 두 개의 비슷한 저점에 도달하여 지지선을 만듭니다. 저는 두 번째 저점에서 손절매를 유발하고 매도자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유동성 러닝을 보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저점들 사이의 스윙 고점이 넥라인을 형성합니다. 이 패턴은 이전 하락 추세에서 모멘텀이 약해졌음을 나타내며 매도자 관심이 약화되고 추세 반전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두 저점은 매도자들이 가격을 더 낮추려는 시도가 실패했음을 나타냅니다. 가격이 이 넥라인 위로 상승하면 이중 저점 패턴이 확정됩니다. 가격이 첫 번째 저점에 도달할 때 거래량을 주의 깊게 보세요. 거래량이 높다면 강한 매도 관심을 나타내지만 거래량이 낮다면 매도자들의 확신 부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저점 이후에는 보통 가격이 되돌아가는 되돌림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거래량 감소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며 이것은 매도 압력의 감소를 나타냅니다. 거래량이 첫 번째 저점 형성 시보다 낮다면 이것은 매도 관심 감소와 하락 추세의 잠재적 소진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 거래량 감소는 경고 신호로 작용하며 추세 반전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이동성 러닝은 이상적으로 낮은 거래량에서 발생해야 됩니다. 이중 저점 패턴의 가장 중요한 단계는 가격이 넥라인 위로 돌파할 때입니다. 가격이 이전 저점보다 높은 거래량으로 넥라인 위로 상승하면 매수자가 시장을 장악하면서 강한 심리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제 이러한 패턴들을 트레이딩 전략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간단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고려해야 할 4가지 주요한 변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중 고점 패턴에서의 넥라인 돌파 진입입니다. 가격이 넥라인 아래로 하락하고 새로운 저점을 형성하면 이것은 반전과 추세 방향의 변화를 확정합니다. 이중 저점 패턴에서는 가격이 위로 상승하고 더 높은 고점을 형성하면 이것은 추세 반전과 추세 방향의 변화를 확정합니다. 두 번째 측면은 주요 매물대에서의 패턴 형성입니다. 공급이나 수요의 주요 수준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중 저점 패턴이 수요 지역에서 형성되거나 이중 고점 패턴이 공급 지역에서 형성되면 패턴의 중요성이 강화됩니다. 제가 선호하는 진입은 최근의 공급 또는 수요 지역으로의 되돌림입니다.
돌파 후에 즉시 진입하는 대신 더 낮은 프레임의 지지 저항으로의 되돌림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좋은 가격에 진입할 기회를 제공하며 무턱대고 돌파를 쫓지 않게 해줍니다. 캔들스틱 패턴을 이중 고점 또는 이중 저점 패턴과 결합하면 추가적인 확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넥라인의 돌파 순간이나 응급 또는 수요 영역으로의 되돌림 시점에서 캔들스틱 반응을 관찰하세요. 특히 핀바와 인걸핑바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항 수준에서 긴 꼬리를 가진 캔들과 함께 형성되는 이중 고점 패턴은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의 추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돌파 후에 넥라인을 테스트한 후에 나타나는 인걸핑 캔들도 좋은 신호입니다. 추세 변화 패턴, 즉 성격 변화라고도 하는 것은 가격이 주요 스윙 고점과 저점을 처음으로 돌파할 때 발생합니다. 이것은 시장의 주문 흐름에 잠재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낮은 저점과 낮은 고점을 가진 하락 추세에 있었고 가격이 이전 주요 스윙 고점을 돌파하면 가격 행동 관점에서 성격 변화가 발생했음을 나타냅니다. 이 패턴들은 매도자들의 모멘텀이 약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낮은 저점을 계속해서 만드는 대신 가격은 반전 패턴을 형성합니다. 매수자가 시장을 장악하며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추세 변화를 시사합니다. 하락 추세가 형성되면 가장 낮은 저점의 형성 시에 거래량을 주의 깊게 관찰해보세요. 거래량이 이전 스윙 저점보다 낮다면 이것은 매도 관심이 감소하고 하락 추세에 잠재적인 소진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 거래량 감소는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는 가격이 이전 주요 스윙 고점을 돌파할 때입니다. 가격이 이전 스윙 저점보다 높은 거래량으로 이 수준을 돌파하면 매수자가 시장을 장악하면서 심리 변화가 확정됩니다. 반대로 더 높은 고점과 더 높은 저점을 가진 상승 추세에서 가격이 중요한 수준 아래로 하락하게 되면 새로운 낮은 저점을 형성하며 잠재적인 추세 반전을 나타냅니다. 가격 행동 관점에서 이 패턴은 매수자들의 모멘텀이 약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새로운 더 높은 고점을 계속해서 만들기보다는 가격이 반전 패턴을 형성하며 주문 흐름에 잠재적인 변화를 시사합니다. 작은 되돌림 후에 가격이 계속해서 낮은 저점과 낮은 고점을 만든다면 이것은 새로운 약세 추세를 나타냅니다. 새롭게 형성된 고점에서의 거래량이 이전 스윙 고점의 거래량보다 낮아진다면 이것은 매수 관심 감소와 상승 추세의 잠재적인 소진을 나타냅니다. 특히 나스닥 선물은 거래가 24시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런 구간만 노려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리만 잘 잡는다면 손익비가 매우 좋은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다 확실히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전 스윙 저점을 깨는 게 중요합니다. 가격이 이 수준을 돌파하고 이전 고점의 거래량보다 높은 거래량으로 돌파가 된다면 이것은 시장 심리의 변화를 확정합니다. 매도자들이 시장을 장악하며 추세 반전의 근거들을 더욱더 뒷받침합니다. 헤드앤숄더 패턴은 거래량과 결합하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왼쪽은 상승 추세의 끝을, 오른쪽은 하락 추세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이 패턴은 더 높은 고점과 더 높은 저점의 일련의 움직임으로 시작합니다. 그 시퀀스는 이전 저점과 비슷한 값의 저점이 형성되면서 변경됩니다. 가격은 이 저점에서 반등하지만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데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 후에 가격은 세 번째로 이전 저점까지 다시 하락합니다. 진입은 넥라인 돌파 후에 이전의 매물대를 다시 깨고 내려올 때 하시면 좋습니다.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헤드앤숄더 패턴에서 각 연속적인 고점에서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고점은 이상적으로는 왼쪽 어깨를 형성한 이전 고점보다 낮은 거래량에서 발생해야 됩니다. 오른쪽 어깨가 형성될 때 세 번째 고점에서는 거래량이 더 감소해야 됩니다. 이것은 더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계속할 의지를 잃어가는 매수자들의 열정 부족을 보여줍니다. 넥라인이 깨질 패턴이 형성되는 동안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세요. 머리 아래의 거래량은 그 이전의 반등과 비교했을 때 낮습니다.
실제로 돌파 이전에 거래량이 증가되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매도 압력을 확인해 줍니다. 넥라인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패턴을 유리하게 활용하려면 이 지점이 많은 매수자들이 손실 포지션에 갇혀 있는 영역이 됩니다. 가격이 여러 차례 넥라인에서 상승했기 때문에 많은 트레이더들이 그 수준에서 매수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매수자들과 더 높은 수준에서 진입한 후에 여전히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매수자들이 손실 포지션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넥라인이 깨지면 손실 포지션을 가진 트레이더들은 매도를 강요받게 될 것이고 이것은 가격을 더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공격적인 트레이더들은 롱 포지션을 청산하고 가격이 넥라인을 돌파할 때 매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중 유동성 러닝 패턴은 마스터 패턴이라고도 불리며 또 다른 일반적인 스마트 머니 패턴입니다. 이것은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를 손실 포지션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함정입니다. 먼저 가격이 스윙 고점을 돌파하는 척 트라이를 하지만 빠르게 반전하여 돌파에 걸려든 모든 매수자들을 속입니다. 아마추어들은 명백해 보이는 돌파에 진입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장을 반대 방향으로 밀어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동성 러닝입니다. 패턴의 두 번째 구글은 또 다른 함정으로 구성됩니다. 이번에는 가격이 하락하여 스윙 저점을 돌파하며 매도자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함정에 빠뜨립니다. 이것은 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설계된 두 번째 유동성 러닝입니다. 이 패턴을 분석해보면 수축, 확장, 그리고 추세라는 세 가지 시장 단계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축 단계. 이 단계는 시장이 준비되는 시점입니다. 수축 단계는 낮은 기간 거래량에서 발생하며 대부분 횡보하는 움직임을 초래합니다. 이 단계는 트레이딩에 이상적이지 않지만 일부 소매 트레이더들은 돌파를 잡기 위해 미끼를 물게 됩니다. 이 단계는 도쿄 세션 동안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확장 단계. 이 단계는 소매 트레이더들에게 흥미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확장 단계는 거래량의 소폭 증가로 특징 지어집니다. 시장은 더 활발해지며 이전 저점을 돌파합니다. 스마트 머니는 이 단계를 활용해 할인된 가격으로 포지션을 축적하며 경험이 부족한 트레이더들은 종종 움직임에 휘말려 들어갑니다. 이 단계는 시장이 범위의 양쪽을 돌파하면서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때문에 어려운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추세 단계를 맞이합니다. 이 단계는 시장이 한 방향으로 큰 움직임을 보이며 거래량이 증가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기관 트레이더들은 시장의 유동성을 이용해 이전에 축적한 포지션들을 청산합니다. 이 세 가지 단계가 하나의 시장 사이클을 완성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시장이 다시 이러한 단계를 거칠 것으로 예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동성 러닝을 활용한 추세 반전 패턴은 해외 선물 기준으로 거의 매일 나타나며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기관 트레이더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매일 떼돈을 법니다. 그리고 그러한 피해들은 순진한 개인 투자자들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한 거래량 패턴을 활용한 스마트 머니 컨셉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강의를 봐서 바로 수익이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고 패턴을 익힌다면 어느 순간 본인만의 확실한 무기가 돼줄 것입니다. 이 영상 이외에도 수많은 교육 영상들이 있으니 이 영상의 가치를 느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